안녕하세요. PD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좀 해외 좀 오래 머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해외 도피하셨던 건 아닌가요? 김건희 씨와의 좀 특검 가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김건희 씨와 좀 어떤 관계이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가서 말씀드립니다. 46억 엑시트한 거 지금 현재 그 금액 어디 있나요? 지난 8월 12일 인천공항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10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김 씨가 돌연 귀국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김건희 씨와 경제 공동체 관계 인정하십니까? 조심하세요. 연락 받으신 거 있을까요? 조심하세요. 184억 관련해서 부당하게 투자받는 관계실까요?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입니다. 옆으로 빠질게요. 조심하세요. 김혜성 씨 김건희랑 내연 관계신가요? 김예성 씨, 특검 가서 뭐라고 설명하실 계획이세요?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로 보이는 부실한 회사에 들어온 의문의 184억 원 투자금. 이 중 4분의 1에 달하는 46억 원이 김혜성 씨 측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투자가 일어나게끔 만든 배후의 힘, 그것이 바로 김건희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의 핵심 인물 김혜성. 생소한 이름이지만 그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혜성 씨의 실체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건 5년 전.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의 재판 과정에서입니다. 당구 질문하지 마세요. 위조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게 별도로 부탁하신 사실 없으십니까? 부탁을 왜 거절하지 못하신 겁니까? 당시 최은순 씨는 자금 조달을 위해 통장 잔고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업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나한테 좀 해줘야 된다라고 그 김여정 사무실에 계속 와서 하루 종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 일로 최은순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김혜성 씨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은 김건희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검찰 조서에 자필로 남겨놨습니다. 김혜성 씨는 법대 출신으로 신한금융계열사에 다니다 독립해 대출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됐던 부분은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이 김혜성 씨 입장에서는 주 고객이었어요. 대출 중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김혜성 씨는 가장 중요한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직업적인 어떤 부담을 감내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 일이었을까? 김혜성과 최은수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 최은순이가 저기 김혜성을 데리고 온 거죠. 저기 조카라고요. 언니네 아들이라고 조카랑 딸하고 같이 저기 EMB인가 저기 저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건희를 검색하면 가장 윗줄에 뜨는 이력. 두 사람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서울대 경영대학원 EMBA 2기 과정을 함께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사촌, 그러니까 친척 관계로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 윤석열 대표 그분하고도 결혼한 이후에 매형 부른 거로 봐서 저희는 친척 관계니까 매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친했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제일 자주 붙어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 옆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은 여성이가 맞으니까.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답을 않고 있는 김모 씨가 이미 베트남을 떠나 제3국으로 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 중 대통령 파면 후 가장 먼저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김혜성 씨. 7월 초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아내 역시 뒤따라가려다 출국 금지 조치로 막혔습니다.
급하게 출국한 이유를 그에게 직접 듣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를 봤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호치민시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숙박비가 400만 원이 넘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7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이 호텔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Vì nhà bác cũng sẽ đưa thông tin cho nhau là đi rồi quay về nữa, cho nên là nếu mà đi luôn rồi thì sẽ nhà bác từ nay 1 năm rồi hay sao thì cái đó em đã nói rồi là em không có được phép chia sẻ bất cứ thông tin gì cả. Em chỉ có thể cung cấp là phòng đó hiện bây giờ đang có khách, còn người mà khách đang tìm kiếm là không còn phải vậy nữa thôi. 그날 새벽 호텔 CCTV에 잡힌 김혜성 씨의 모습. 양손 가득 짐을 챙겨 들고 급히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자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다시 김 씨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놈이 있었어요. 그래요? 에어비앤비 하는 친구가 그랬는데 신혼 그거 저렇게 한 베트남에 시간 40개 정도 해. 에어비앤비를 유명해. 거기서 제일 에어비앤비 많이 하는 애가. 내가 그래서 사진 달라고 그랬잖아. 네. 그것이 맞대. 이틀인가 있었대. 이틀이요? 하루 변경하면서. 아들 둘이랑 있는 걸 아니야, 없어. 혼자 있었대. 혼자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드디어 찾은 김 씨의 행적. 고급 레지던스촌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는데 그는 왜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다니고 있는 걸까? 김 씨는 자녀 교육과 사업 문제로 비상계엄 전부터 해외 이주를 준비했고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아내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귀국하겠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베트남 생활을 오래 한 교민은 그가 베트남을 선택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봐도 이 사람 얼마든지 살아요. 여기 비자 없어도 살아요. 여기 한국인 불법 체류자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본 최장은 15년도 봤어요. 15년이요? 네. 내가 본 최장은 지금까지. 호치민 그 살기 좋은 데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가능한 나라인데. 그 공안도 어떻게 보면 돈만 주면 해결하는 나라인데. 그럼 이게 진짜 베트남에 왔다는 거는 애초에 그냥 작정하고 온 거였죠. 그런데 지난 11일 밤 갑자기 김혜성 씨가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급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공항으로 들어서는 한 남자. 김혜성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SPD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좀 해외에 좀 오래 머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해외 도피하셨던 건 아닌가요? 김건희 씨와의 좀 특검 가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김건희 씨와 좀 어떤 관계이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가서 말씀드립니다. 46억 엑시트한 거 지금 현재 그 금액 어디 있나요? 그 사용처 특검에 다 밝혔습니다. 애초에 그 엑시트를 계획하고 만든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혀 투자와 관련해서 저는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김건희 집사 계획 의혹해서 가장 이제 의혹의 중심으로 계시고 집사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업무를 본 게 없어요. 관리하는 것도 없고요. 수사 받으면서 제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김 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특검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에 착수하자
여권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귀국한 겁니다. 김 씨는 귀국 하루 전 돌연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 과정에 김건희 씨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으며 자신 또한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하고 이익 공유를 했다고요? 연락도 안 하는 사람하고요? 텔레파시로 공유합니까? 텔레파시로? 오히려 김건희 씨와의 친분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너 무슨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락 오면은 전화 가면은 가서 조사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투자한 184억 원은 어떻게 됐을까? 46억 원은 김혜성 씨 측으로, 나머지 138억 원 중 105억 원은 자회사 두 곳으로 들어간 뒤 모두 손실 처리됐습니다. IMS 모빌리티는 자회사로 들어간 투자금은 인건비 그리고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답했습니다. 이 184억 투자에 대해서는 제일 의아한 부분이 46억 원 기존에 발행된 주주의 주식을 사주는 형태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돈은 다 자회사의 대부분이 다 투자됐단 말이죠. 근데 그 자회사에 투자한 대부분이 바로 그해 안에 다 손실 처리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정상적인 투자사라면 대표이사 자리는 물러났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투자한 펀드도 가만히 있고 그 펀드에 투자를 한 대기업들도 별 조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180억의 행방에 대해서 평화로울 수가 있나. 이득을 본 사람은 딱 한 명 있잖아요. 김예성 씨의 부인의 그 법인. 일단 거기는 구주 매각을 해서 돈을 챙겼죠.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거래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뭔가를 요청을 해서 그게 관철이 됐다면 이들도 손해를 본 건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그냥 밀어준 거예요.